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간입니다. 정치권의 분위기를 지역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부산 교육감 재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교육감 재선거 이야기를 포함해서 오늘 중앙 정치권의 분위기 등등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권우문, 홍순원 두 분 패널들을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BBS 라디오, BBS 부산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 시청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항상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크랩헛에서 제공하는 5만 원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기분이 어떻다도 좋고요. 누군가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분도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다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송 듣고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는 샵 4899, 샵 489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이용하실 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불교방송 앱으로도 지역 설정 부산으로 하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쿠폰은 매달 추첨을 드리니까요. 너무 빨리 왜 안 주시냐라고 그렇게 답변을 달아주지 마시고 매달 추첨이 되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권우문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몇 주 동안 두 분 모시고 쭉 방송을 했는데 오늘 시작 전에 좀 훈훈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볼까요? 두 분을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에게 던지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우선 그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홍 박사님 많이 네.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 항상 건강과 행복 그리고 건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 불안한데요. 예, 실은 권 박사님하고는 개인적으로는 늘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또 이런 자리에서는 처음 뵀지만 앞으로 굉장히 앞으로 밝은 분이다. 예, 생각이 밝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좋은 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든 저렇든 중앙에 우리가 밀려가지 말고 부산을 걱정하고 우리 지역을 먼저 걱정하는 그런 미래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또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슴에 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에게 응원하시면서 출발하지만 이 현황과 현 상황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본인들의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첫 주제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 주제를 처음부터 하기 싫었는데 이번 주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주제부터 좀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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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치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이번 주도 오셨을 텐데 어떤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권 박사님 네. 하시고 먼저- 싶은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먼저 하세요. 하시면 제가 아, 따라 그렇습니까? 나가겠습니다. 양보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우리 홍순원 박사님. 예, 뭐 아시다시피 12.3 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시계가 멈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주 정도는 헌재에서 탄핵 선고가 있을 거라고 법조계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또 일반 시민이나 일반 국민들께서도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 자신도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틀렸습니다. 물론 헌재를 우리가 그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멈춘 대한민국의 시계를 돌려줄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유일한 헌법재판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끌지 마시고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어제 헌재에서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를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도에 탄핵 심판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내부 의견이 조율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평의를 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억척이 난무하지만 늦게 선고하는 것이 저희 쪽에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일이 미루어지는 것은 탄핵 종족수 6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측은 뭐 인용 5, 그다음에 기각은 2, 각하 1이라는 말들이 조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기각이나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람입니다. 법리적 해석들도 있겠지만 본인들도 좌우로 국민들이 갈라져 싸우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간과하지 못하고 상당한 고뇌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권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결과가 나온다면 꼭 제가 커피 한 잔 사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앞서 얘기했듯이 그 최종 선고 기일이 앞이냐 뒤냐 이 부분은 오히려 뒤로 지금 밀리고 있는 이 현상은 다르게 또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를 비롯해서 국힘 지도부나 국힘 국회의원 또 국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요구해왔던 게 이런 수순이었거든요. 가급적이면 늦게 선고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바람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워낙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놨거든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등등 또 검찰 조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공수처 조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 제기를 해놨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 이후에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오해를 한 점이라도 해소를 하고 싶은 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판결 과정을 거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 또 더 오래 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는 결국 국힘에서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방향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예측은 할 뿐이지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덕수 총리를 먼저 월요일로 그 심판을 기일을 정한 이유는 지금 정치적 혼란이 너무 가중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최상무 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슈가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간과하지 못하고 최상목 대행의 또 탄핵이라는 이것을 걸고 바로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하니까 또 최상목 대표께서는 바로 사퇴한다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연기를 할 때 누구에게 유리한지 국민에게 유리한지를 먼저 보면 어쩔 수 없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24일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슈가 또 되는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 결심 공판 그리고 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일을 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몸조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힘에서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앞뒤 전후 워딩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말씀을 하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재판관들이 계십니다. 물론 9분이 완벽하게 다 계시면 참 좋겠지만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 위헌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 분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반성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이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히 법적 논란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내용을 헌법을 잘 따라야 될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분이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며칠까지 하라고 하는 기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말들을 쏟아붓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행정부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절대로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법리에 의해서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선고기를 월요일로 잡았을 때 사실 제일 난감해했던
그것은 그 민주당 지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최 대응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말씀대로 사실은 국회 협의 없이 추천을 했고 그리고 헌재가 권한쟁의에 의해서 국회 쪽으로 손을 들어줬지만 아까 말씀대로 언제까지의 날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직무유기라는 말씀을 하지만은 그거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절대로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은혁 후보자가 지금 현재 8인에서 9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즉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문제점을 가진 사람인데 차후에 저희 예상은 좀 조심스럽게 판단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3월 26일 이 재판 선고 기일 후에 또 어떤 법적인 사항을 바라보고 미래적인 가치를 가지고 또 이렇게 선고를 임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민주정의당 시절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민주정의당 시절에 여당인 정의당이 민정당이 지금 현재의 민주당처럼 거대 여당이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관 추천 사례가 있었고 그때 민주당은 한 명을 추천을 했고 그다음에 거대 여당인 민정당은 2명을 추천한 사례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국회의장이 분명히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추경호 당 대표와 여당 대표죠. 여당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로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 그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추천자로 보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눈으로 그걸 확인했고 그런 것들을 헌재에서 증거 자료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국힘에서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지 말고 과거의 역사는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들이 또 그런 정당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민주당 그때 시절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 권한 대행인 최 대행께서 결정할 문제라 보는데 그 결정이 어떤 형태의 결정에 따라서 요 재판이 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께서 몸조심하라 이런 발언을 강성 발언을 하는 거는 사실 초조하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마은혁 후보자만큼은 저희 쪽에서 임명이 되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조심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현재 헌재에서 판결한 결과를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최 대행은 현행범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행범이라면 몸조심해야죠. 체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뒤를 정확하게 워딩 체크하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그래서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행법이라는 자체도 말씀하셨으면 사실 이재명 대표도 이 현재 대통령 대행인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협박에 가까운 이 말은 사실 협박죄도 될 수 있고 좀 더 나가면 뭐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고 내란죄까지 될 수 있다는 그 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 총리가 심판이 24일이지만 현 체제에서는 최상목 대행께서 지금 대통령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몸조심하라는 말씀과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악마시키지 않지만은 조금 말씀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50여 곳이나
압수수색을 해왔던 그런 현 정부의 검찰 또 사법기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가 현행범 뭐 등등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수사하세요. 수사하시고 체포할 수 있으면 체포하시고 얼마든지 그런 데 대한 법적 대응은 할 자신이 있으니까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왈가왈부 물고 늘어지는 듯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지금 오히려 이 12.3 내란 사태를 빨리 극복하고 이 국가 위기 상태를 어떻게 하면 국가 재건을 할 거냐 이런 미래 아젠다를 가지고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대표가 한마디 한 걸 상대 대표가 한마디 한 걸 물고 늘어지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로남불식으로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이런 구습이 반복되는 게 옳겠습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우리 스스로라도 좀 반성하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한 공정과 상식에 준하는 그런 탄핵 선고를 기다리는 것이 나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분에게 공평하게 지금 시간 드리고 있죠. 예, 마지막으로 드리면 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네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최상목 대행도 말을 안 들으면 탄핵시키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마찬가지로 내로남불식이라는 게 참 정치가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게 참 이 정치 행위가 참 저도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답답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답답함 때문에 초조함 때문에 발언이 강도가 강해진다는 거는 저희도 이제 지나면서 지금 알고 있는 상태니까 최상목 대행도 지금 탄핵을 하기로 결정을 받는데 갑자기 한덕수 총리가 24일로 정해지는 바람에 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로 가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 현재의 발표가 국민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끔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을 주시는데 아마 이런 상황들이 좀 힘드신가 봐요. 우리 1658님은 서울에 있는 집회장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조금 응원 드린다는 그런 메시지 주셨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을 전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8568번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3027번님도 개인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해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이런 방송 참여의 메시지도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 이제 벌써 라디오 생방송 시간이 끝나가는데요. 저희가 이쯤에서는 교육감 재선거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감 재선거의 현장도 지금 이 탄핵 정국과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얘기들이 좀 흘러가실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마이크를 드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끝내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 시간은 라디오 시간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추첨 통해서 크랩허스에서 제공하는 5만 원 상당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분이 어떻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물 드리고 싶다는 분도 저희들에게 문자 남겨주십시오. 문자는 샵 4899, 샵 489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이용하실 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발생하고요. 불교방송 앱으로도 지역 설정 부산으로 하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8번님은 자주 참여해 주시는데 30일이 남자친구 생일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꼭 선물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건우문, 홍순헌 두 박사님 모시고 매주 금요일 정치권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로 지역에서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지역의 목소리 중앙 정치권에서도 잘 전달이 돼서 지역도 발전하고 또 대한민국이 또 발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라디오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잠시 뒤에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열띤 토론 두 분에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원의 정치 클래스 BBS 부산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좀 더 저희들 자유롭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시간을 제지한다든지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고요. 부산 교육감 재선거 현장 분위기들과 함께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두 분 중에 부산 교육감 재선거. 지금 교육감 선거도 어쩔 수 없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수의 단일화 문제가 여론조사 방식을 결정하여 단일화를 결정할 것 같은데, 지금 정성유 교수와 최윤홍 교육감 등이 지금 제각각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정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저는 좀 고무적이다 생각하고, 이런 보수 쪽에서 교육감이 나오신다면 교육이란 게 백년지 대계지 않습니까? 좀 쉽게 말해서 교육 정책을 좀 제대로 된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권 박사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수 교육감, 진보 교육감 이렇게 나뉘어야 되는지 정말 슬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교육감은 법적으로도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후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논의 구조도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당연히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부산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 그리고 인성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교육적 사고는 어떤 분이냐, 그리고 행정력은 얼마만큼 충분히 지니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수냐 진보냐를 놓고 또 심지어 보수 쪽에 축제적인 분위기와 같은 이런 경선 구조를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 참 슬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보수와 진보로 나누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사실 그 진보 성향의 김석준 지금 전 교육감 예비 후보자는 후보자는 해운대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오셨고 정의당 소속이었습니다. 당적을 가졌던 분이고, 그 당적을 놓고 2014년도 18년도 정도 두 분의 교육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진보 보수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선거기 때문에 그 성향이라는 걸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지금 정책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저는 가장 문제가 학생 인권 조례안이라 봅니다. 이 조례안 때문에 우리 교권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책임감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학교 일선에서도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그다음에 학습권도 침해되고, 우리 학부모들이 교육의 질이 저하될까는 걱정도 하게 되는 이 학생 인권 조례안을 어떤 교육감들이 어떻게 갈지, 교육 방향이 어떻게 갈지가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 저는 사실 저희 쪽 있는 보수, 즉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이 이 학생 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 보이스에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네. 이제
대형 사고가 있었고 사실은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또 교사와 교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어온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조례 하나하나를 놓고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따지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 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고 또 필요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다면 적정하게 조례에 따라서 준수할 건 준수하고 또 실행할 건 실행하면 되는데 거기에 일부 조례를 무시하고 그런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하는 이런 일부 교사라든지 또는 학부모, 학생들에 의해서 빚어지는 이런 것들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늘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어느 공간에서 틀어막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조례가 잘못됐느냐 또는 조례가 잘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여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쨌거나 현실에 대한 학교 일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랍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게. 그러면 그 학생들의 생각과 선생들의 생각은 그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학부모가 또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수 교육감이 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좀 보시는 첫 번째 건가요? 저희도 그때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 서울시 교육감 나오셨던 조정혁 이제 교육감 그 의원님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학생 인권 조례안이 권리는 있는데 책임이 없다는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수는 가치를 지키기 나가기 위해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게 교육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이 아니라 저는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교육 정책을 좀 펼치는데 그 조례안 하나하나가 일선에서 어떤 방향을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 대한 학생도 인권 중요하지만 선생님들도 인권이 중요하다 봅니다. 거기서 종교조라는 게 만들어져서 학생 인권도 존중하고 선생님들이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 힘들어하는 점을 지금 자살하는 분들 계시고 몇 명에 의해서 그렇게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다지만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일선에서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만큼 조금 학교가 교육이 조금 많이 흔들렸다 보고요. 저도 교직을 가지고 있고 대학에서 15년 강의하면서 보면서 조금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키는 현장에서는 조금 뭐가 초중고에서 교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게 꼭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 또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면 선생님들은 놓여야죠. 그냥 교육만 시키고 공부만 잘하게끔 하면 되고 인성은 집안에서 가족들이 알아서 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인 현장에 보면 선생님들이 수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좀 권위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일선 현장에서 꼭 적용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요새 아동 학대라는 제가 두 번째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 개정을 좀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이 학교 일선에 적용되다 보니까 정서적 학대와 그다음에 신체적 학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일선 학교에서 말 한마디가 아동 학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당히 위축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분들이 정책에 학생들에 뭐 해주겠다 이것도 좋지만 정말로 학교 일선에 대한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중간에 매개 역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권 박사 말씀하신 부분 일부는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가지고 불만을 가진 그런 정치인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학생 인권 조례 자체가 완벽한 규정이나 법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또 학부모의 어려운 문제, 또 학교 당국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풀어가야 할 그런 문제들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수십 년 전에 제정이 된 것도 아니고 불과 2, 3년 전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행착오적 부분들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점이 있다면 충분히 서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물론 거기에서는 교권의 문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선생님들의 근무 환경이나 또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지켜야 할 도덕과 예의,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 간의 도덕적 관계, 그리고 예의, 준수, 이런 것들은 필수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교권이 무너졌다, 이런 등등의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걱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어떤 이유냐, 권 박사처럼 또는 일부 그런 분들의 표현처럼 교육 현장을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치적 관점에서 해결을 하려고 드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육 현장은 가장 교육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교사에게 맡기고, 그리고 교사는 가장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을 아끼는 그런 과정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학부모는 마찬가지 교사를 믿고 신뢰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치권에서 먼저 문제 해결을 하려고 참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만 밝혀내서 지적하고 벌 주려고 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시 재조명하고 들여다봐야 한다. 그런 관점에 제가 오히려 권 박사한테 충고를 해보고 싶은 게, 지금 부산에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교육감. 이 교육감 보궐선거가 왜 발생이 됐습니까? 하윤수 전 교육감이 법 위반을 해서 자기 주어진 4년의 임기를 못 채우는 바람에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보수라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제발 자숙할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경선한다면서 잔치하듯이 하느냐. 머리 숙이고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오히려 보수를 주장하려고 하면 이번에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또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진보 쪽의 후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사고를 쳐서 이 보궐선거가 진행이 됐다면 난리 굿이 터졌을 겁니다. 아마. 아니 지금 그 서울 부분들을 좀 인정을 하시고 우리 부산의 대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정치가 끼어서 이 교육이 잘못된 점을 파악한다는데, 그 말씀은 어쩔 수 없이 교육감이라는 선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보수와 진보의 성향을 안 보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부산의 하윤수 교육감 때문에 재보궐선거 난다는데 서울에 있는 조윤희 교육감도 지금 그 문제로 지금 재보궐선거가 했습니다. 부산만 얘기하세요. 제가 서울도 부산도 마찬가지로 서울 교육감도 그랬습니다. 그래 되면 마찬가지로 홍 박사님께서도 서울에 있는 본인의 있는 그 교육감에게 대해서도 상당히 지적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도 잘못된 거고 지금 부산에도 잘못된 거 맞지 않습니까? 두 분이 저희가 둘이 다 사실은 자숙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서울에 가서 방송을 한다면 당연히
그 문제는 강력하게 짚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진보든 보수든 예. 우리 부산을 얘기하기 때문에 부산 교육감 선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나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예, 그래서 거예요. 저는 서울과 부산의 차이점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라고 보면 부산이든 경주든 강주든 경기도든 어딘 다 똑같다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향을 다 나타내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김석준 전 교육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특채 논란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1심도 끝나지 않은 걸 알고 있고 지금 계속 이 사건이 계속 계류 중인 줄 알고 있는데 참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게 이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법 위반 혐의인데 그 해직 교사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 임용하는데 그 채용 과정에서 공고를 3.5일 정도 해서 다른 지원자들의 응시를 차단시켰고 그리고 서류 심사를 조작하여 미리 적합 처리된 결과표에 심사위원 선명만 하게 하여 전원 합격을 시킨 공정한 경쟁 없이 특채로 채용했다는 게 논란의 배경인데 이 해당 교사들은 2005년 북한 김일성 미화 교육을 한 혐의로 해임대에서 2013년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무진들의 반대도 있었대요. 김 전 교육감이 강행할 때 부교육감은 결재를 거부했고 그래서 이것은 공정성이라든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특혜 처용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도 김석준 교육감이 정의당이든 선거를 출마했던 그에 대한 부분은 터집을 잡고 싶지 않지만 이 해당 교사들이 그 교육 현장에서 북한 김일성 미화 교육을 했던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위반됐다는 이 부분이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에 정치가 끼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교육감은 선거이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진보야 중도 보수냐 그다음에 진보냐라는 성향을 가지고 가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공격하는 거는 저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그에 대해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데 저는 좀 잘못됐다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떻게 교육 현장에 자기 제자들에게 이 사상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조금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 그럼 교육하는 걸 봤습니까? 예? 봤어요 본인이? 아니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금 문제가 아니 대답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못 봤죠? 예. 예. 자 그러면 예.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광대하게 늘어져 있는지 모르죠. 요즘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헌법재판소 12.3 내란 계엄 사태 이후로 우리는 늘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회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엄격하게 사법기관이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유무죄를 따지면 100% 국가보안법에 다 걸립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은 광범위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네네. 그다음에 네. 또 굉장히 위험한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김석준 교육감 캠프에서 들었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저는 이걸 구체적으로 알려고 했던 게 아니라 관심이 있으니까 신문을 통해서 제가 내용을 봤던 건데 부산교육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은 공정한 경쟁을 안 시켰다라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예.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이 세 사람을 다시 재복직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요행스럽게도 금방 얘기했던 과거에 해임 교사 3명이 또다시 이분들이 복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던 겁니다. 단 사법기관에서는 김석준 교육감이 이 세 분의 해직 교사가 복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시비가 붙어 있다라는 거, 법적 시비가 붙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말씀대로 드리고 이거는 싶습니다. 이거는 언론 쪽에서 나온 것을
저도 크로스 체크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선거를 하고 있으신 분 중에서 네거티브 볼 수도 있고 거의 사실이라든지 얘가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언론 쪽에서 기사화된 거를 공수처에서 기소를 검찰로 했기 때문에 나온 게 마찬가지 직권남용이나 국가보안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거는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은 죄명으로서 있을 수 있는데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럼 이거는 다시 제가 말씀대로 지금 이걸 반박을 하시니까 네. 이거는 다시 제가 차단을 하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렇게 하세요. 예. 자, 그리고 이번 선거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던 교육감이 임기를 다 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이런 사태에 의해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만큼 정말 조용한 선거가 나는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치권에서 너무 큰 관심을 가지면 올바른 교육감을 우리는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학생들의 문제, 교사의 문제, 학부모와 교사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후보가 뽑혔을 때 제대로 된 부산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나갈 수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득표수로서 뽑는 이런 형태. 그렇다면 보시다시피 부산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모 후보는 전한길 씨를 초청을 해서 붐업을 한답니다. 이게 도대체 맞는 얘기입니까? 이분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현 사태를 놓고 얼마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얼마나 사회적인 비양심적 그런 발언들을 쏟아붓고 있는지 이걸 잘 알면서 이런 후보들이 이런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다? 그래 놓고 당선이 되었을 때 이분은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부산 교육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보수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한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겁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는 그런 후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번에는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교육 100년대계 부산 교육의 미래를 바라보고 선출하는 이런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저희 쪽의 말씀대로 정치권과 지금 어떻게 진보에 있는 지금 김석준 교육감 전 교육감님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양진영의 지지도가 지지하는 세들이 민주 쪽은 어쩔 수 없이 김석준 교육감님 쪽으로 가 있는 거고. 그거는 네. 꼭 그렇다고 그렇지만은 인정하기 싫습니다. 싫지만은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 쪽에서도 지금 봐가는 거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보수 진보도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진보도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단일화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진보라고 표현하는 후보군은 단일화가 아니고 스스로 본인이 판단해서 사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사퇴를 하셨는데 어쨌거나 한 변으로 어제 진보에서는 그 후보자를 냈기 때문에 저희 보수도 똑같이 한 분을 내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두 분이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보수 쪽에서는 당선 단일화 되실 거로 보시는 시각들이 있습니까 혹시? 정치권에서는 지금 정성윤 교수가 그 푸시를 하는 경우고 지금 교육 쪽은 이제 최윤홍 전 부교육감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여론조사는 그 유선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결론은 이제 부산 시민들로 공을 돌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너무 그 후보분 중에 어떤 한 분은 극보수 아니에요? 극보수라고도 볼 수 있죠. 인정하시네요. 네. 극우는 아닙니다. 극보수는 맞는데. 거기서 극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극우하고 그런가요? 보수는 그거는 형태는 아니고 나름대로 컨벤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 직전에 나름대로- 정부 기관에 근무할 때 처리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냥 평범한 그런 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 봤을 때 나는 극보수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추정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거나 지금 후보자 두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 쪽도 한 분이 단일화되어서 지금 정확하게 두 분이서 1대1이 되든 이제 그 선거로 들어가면 그때 결과가 나올지 극우다, 극보수다라는 평가는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꼭 그 형태들이 극우다, 그다음에 극보수다라는 그 평가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건강한 보수가 되려고 하면 두 분이 경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두 분이 깨끗하게 사퇴를 하고 전직 교육감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건강한 보수로서 미래의 부산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사퇴하겠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하면습니다. 하윤수 교육감이 그만뒀을 때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면 하윤수 교육감님께서는 그러면 보수냐 진보냐? 그럼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모릅니까? 빨간 옷 입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제 보수다. 네, 아니요. 그러면- 더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지방선거와 동시선거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분은 국힘을 자랑하면서 또 국힘과 동조한 그런 형태의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빨간색 그렇게 추정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추정을 하는 게 김수주 교육감도 추정하듯이 파란색을 옷을 입고 다니시려고 선거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고 김석준 전 교육감은 파란색 옷을 죄송하지만 입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래 되면 어쨌거나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교육감 선거도 진보 보수로 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진보 보수에 대한 교육감들의 형태가 그 교육 정책에도 분명히 스며들지 않겠나. 여기 이 라고 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표현을 좀 삼가하자. 비록 권 박사는 국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이고 또 저 자신은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이지만 교육 현장에 부산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이 과정을 논의하는 또 의논하는 또는 이것을 분석하는 이 자리에서는 좀 냉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예. 정당적 구조를 가지고 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수냐 진보냐의 평가 기준을 놓고 말하는 것은 정말 슬프다. 네. 아니 저는 현장에서는- 저는 볼 때는 지금 보수와 진보는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걸 꼭 보수라 해서 꼭 네. 국민의힘이고. 권 박사님 그 말씀이 맞는데 보수적 가치, 진보적 가치는 예, 어느 그 나라나 가치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라고 그걸 꼭 생각하지만- 정당으로 그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는 권 거고요. 박사님 그러니까 예, 예. 뭐 현장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이 교육감 선거를 굳이 이럴 거면 이렇게 선거를 치러야 되냐라는 분들도 많아서 이 선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개혁적인 부분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정치권과 그 교육감 선거도 있으면 제 사견으로는 네. 교육감도 선출직을 없애고 냉정하게 따지면 그다음에 구청장과 구의원도 없애고 국회의원과 시의원만 선거로 가고 지금 구의원분들 많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청하고 그렇게 계시니까. 이야기하시면 말씀대로 이게 정치 개혁이란 게 그 선출직에 대한 이 혐오도 있고 네. 이렇게 많은
분란이 있고 시끄러우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냥 사견이고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교육감 선거가 4월 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최윤홍 전 교육감, 부교육감과 지금 정성윤 교수가 지금 경쟁하고 있으니까 이 두 분의 이제 경선을 보고 이제 다 차후에 이제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기초단체장과 또 기초의회 또 광역시의회 또 광역단체장 이런 것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뭡니까? 이유는 지방분권입니다. 서울 중심에 일극화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자라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생긴 것이고 그 지방자치법을 운영하는 자들이 결국은 그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에 의해서 지방자치에서 기초단체나 또 기초의회를 참여하고 있는 선출직들은 늘 욕을 먹고 있는 실정이지만 단점 외에 장점도 대단히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네, 하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교육감 오해는 선거에 대한 부분이 좀 하지 이렇게 말기를 있으니까 바랍니다. 예, 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끼어들어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네. 말씀드리는데 너무 오늘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서요. 아니 이 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 권우문 박사 굉장히 저는 위험합니다. 약간 내피셜처럼 사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도 어쨌거나 이 교육감 선거가 우리 부산시의 교육에 가장 큰 이제 그 중요한 선거고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어찌 보면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제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멋진 교육감이 나오시길 저도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럼요. 지금 우리 부산 현안 문제가 교육 현장에서의 현안 문제 정말 많습니다. 인구 감소 현상에 의해서 부산은 소멸도시 1번으로 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학생 숫자는 급감하고 있죠. 이 급감하는 학생 숫자에 대응해서 어떤 교육을 펼칠 것이냐 또 어떤 형태의 행정을 펼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 정비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소통을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들과 교사의 문제 그리고 학생과 또 학생 간의 문제 학부모와 교사와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은 단순히 똑똑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바로 경험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본질적인 본성에서 가지고 있는 인성에 의해서 나는 이 일들을 조금이라도 해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는 부산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져야 하는 교육감은 적어도 내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뽑자. 빨간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분을 찍는 일이 아니라 또 파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나는 저분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교육의 미래, 내 손자, 내 아들, 딸 제발 생각하면서 교육감은 누가 되었을 때 행복한 부산 교육행정이 펼쳐지겠다라는 거. 그 관점을 좀 생각하면서 나는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건 박사님 마지막으로 네. 발언 없으시면 말 없죠? 마무리 할까요? 네. 너무 이게 네. 논점이 많이 흩어진 것 같아서 저도 우리 그 양 후보들이 지금 다 고생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제가 그 보수에서 진보 쪽에 있는 분을 뭐 네거티브 한다거나 할 필요도 없고 비판한다거나 비난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 보수 쪽에 있는 교육감들에게도 뭐 좀 비판이나 비난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석준 교육감도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적이란 부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에 나와 있는 교육감들이 더 분발하고, 아까 말씀대로 좋은 정책,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면 부산이 가장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정치지만 그래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그 잘하기 위해서 이 교육감님들이 후보자들이 4월 2일 날 끝나고 나서 또 좋은 정책으로 또 부산의 교육을 받쳐주시면 네. 저도 항상 감사드리죠. 네, 저 밖에서도 이제 시그널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분이 전한 말씀을 현재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뛰고 계신 후보자나 후보 캠프들이 좀 잘 명심하셔서 학생 인권 조례, 뭐 교권 문제 이런 것들이 선거가 끝나고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잘 현장에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저희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